네, 안녕하세요. 네, 제가 다시 Q&A 영상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. 요즘 여러 가지로 되게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, 그래도 뭐 댓글이나 뭐 DM으로 물어봐 주신 거는 최대한 답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질문들을 좀 찾아보다가 제 그 수우파 리뷰 영상을 오랜만에 보게 됐는데, 그 영상 중에서 몇 개가 영상 저작권 때문에 노란 덕지를 받아가지고 몇 개가 제 채널에서 좀 안 보이게 됐더라고요. 그래서 좀 몇 개가 좀 빠져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래서 저번에 제 커뮤니티에서 물어봐 주신 거랑 또 제 영상들에 달린 그런 질문들 위주로 한번 모아봤는데, 한 10개 정도 뽑아서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는 요즘 이런 댄스 쪽 관련한 학과가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, 그러한 학과들이 보통 어떠한 커리큘럼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해요. 실용무용과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뭐 학습 목표나 뭐 이런 핵심 내용은 아마 좀 비슷할 거예요. 저희 학교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는 뭐 이론 과목으로는 뭐 개론, 그러니까 무용 개론이나 무용 생리학, 무용 미학, 뭐 그 서양 무용사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. 실기 과목으로는 의외로 순수 무용이 그 메인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뭐 힙합이나 뭐 재즈, 하우스, 뭐 비보이 이런 거는 전공심화라는 이름의 수업으로 진행이 되는데, 이게 영학점짜리고 전공 과목도 아니에요. 약간 중간고사랑 기말고사가 있는 댄스학원 수업? 약간 그런 느낌이고, 저희 학교는 이제 1, 2학년 때 이 전공심화를 몇 개씩 안 들으면 뭐 벌점을 준다는데, 뭐 대학교에서 솔직히 벌점이라는 것 자체가 뭐 말도 안 되는 거죠. 뭐 학생들의 실력 증진을 위해서 뭐 그런 것 같은데, 무슨 중학교도 아니고 벌점 있는 대학교는 아마 전국에 저희 학교밖에 없을 거예요. 아무튼 좀 TMI였네요. 그래서 그렇게 전공 심화 과목들이 있고, 전공 과목은 대부분 뭐 현대무용이나 뭐 발레, 한국무용, 그리고 뭐 무용기초법 뭐 이런 무용 과목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외에는 뭐 교양 과목들이 있는데, 이거는 일반 대학교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다음으로는 세종대학교 미래교육원 실용무용과에 재학 중이신 걸로 아는데, 평생교육원에서는 국가장학금, 학자금 대출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혹시 교내장학금이나 지원받을 수 있는 다른 제도가 있는지에 대해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,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평생교육원에는 국가장학금이라는 게 없고 학자금 대출도 안 됩니다. 근데 교내장학금은 잘 찾아보니까 몇 개는 있더라고요. 저도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, 일단은 성적장학금이 있고, 그리고 세종대학교 직원이면 또 주는 장학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이거는 그 세종대 미래교육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되게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.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대외 활동으로는 뭐 춤 같은 경우에는 뭐 방송 쪽에서 가끔씩 톡방에 공지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, 그런 거 말고 뭐 서포터즈 활동이나 뭐 인턴십 이런 거는 없습니다. 그리고 댄서분들이 스트릿 댄스 배틀하는 건 일반인이 구경할 수 있나요? 당연하죠. 근데 보통 배틀에서 일반인 분들을 많이 못 만나는 이유가, 그 배틀에 대한 정보가 주로 댄서들 사이에서만 공유가 되고, 춤을 안 추시는 분들은 그런 정보를 일상에서 접하기가 얻기가 되게 힘들거든요. 그래서 외부 유입이 좀 많이 없는 편이고, 근데 배틀장은 이제 댄서건 아니건 모두가 와서 관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단지 많이 안 찾아오시는 것 뿐이죠. 자, 네 번째로는 실용무용과 방송 댄스의 차이점이 뭔가요? 이거는 차이점이 아니라 상위 개념이랑 하위 개념인 거죠. 그러니까 실용무용 안에 이제 방송 댄스가 있는 건데, 방송 댄스랑 스트릿 댄스를 모두 포괄하는 그런 게 실용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저희 딸이 고3인데 실무과가 목표라 이것저것 뒤져보다가 이 영상을 보게 됐는데, 학교 생활이라든지 콘서바토리 학원의 장단점이라든가 학교 생활 영상 부탁드립니다. 콘서바토리 학원의 장단점,
이거는 제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실용무용과라는 그런 특색이 있어서 학점은행제 실용무용과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. 실용무용과라는 과의 장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학점은행제의 장점을 물어보시는 거면은 저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. 물론 학점은행제도 장점이 없진 않죠. 뭐 편리하다, 뭐 입학 컷이 낮다, 뭐 만학도 분들에게 유용하다, 그리고 뭐 4년제 학사를 비교적 쉽게 딸 수 있다,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단점이 그 장점을 전부 다 상쇄시켜 버립니다. 뭐 척박한 인식, 뭐 씌워지는 프레임, 그리고 뭐 차별 제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나마 실용무용과라는 특색이 있고 또 신생 분야라서 괜찮은 거지. 그리고 댄서의 길을 가는 경우에 한해서 좋은 것 뿐이지, 만약에 좀 춤을 중간에 그만두고 진로를 틀었다 그러면은 이제 진로가 엄청난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. 제가 딱 그런 경우였는데 저는 좀 특별한 케이스이기도 했고 뭐 이전 학력도 있고 뭐 다른 스펙이나 활동이 그래도 꽤 있어서 지금은 뭐 취업 준비가 잘 되고 있는데,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용무용과에 다니고 있는데 춤을 안 추게 된다 그러면 순식간에 그 메리트가 디메리트로 바뀌게 됩니다. 공연 기획이나 연출 쪽으로 빠진다고 해도 뭐 문화 콘텐츠 학과나 뭐 미컴 이런 정식 대학교 학과의 그런 네트워크나 그런 영향력이라든지 뭐 정보력 이런 것들을 따라잡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, 그러니까 춤을 끝까지 추실 분들 혹은 춤과 관련된 분야에 끝까지 계실 분들에게만 실용무용과를 추천을 드립니다. 평생교원에 들어가도 춤교수를 할 수 있나요? 2년제로 가서 석사, 박사를 따야 되는 건가요? 일단은 평생교원은 4년제 학사를 딸 수가 있고요. 물론 총장명이긴 하지만, 그리고 그 교수를 하려고 하시려면 일단 최소 석사까지는 따셔야 됩니다. 근데 지금 실용무용과 교수님들을 보면은 정식 지도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을 빼고는 교수가 아니라 이제 엄밀히 말하면 강사인데, 그래서 그 교수님들 중에서는 지금도 석사 과정을 밟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, 그런데 실용무용과의 정식 그 교수 루트는 뭐 박사까지 따서 교수가 되거나 아니면 석사까지만 하더라도 그에 걸맞는 경력이나 뭐 춤에 대한 뭐 경력이나 이력이 있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런 일반적인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교수는 그 정석적인 교수 루트를 타야 되는 건데, 그거는 이제 뭐 일반 대학원을 나와서 이제 뭐 석박사를 따서 이제 교수가 되는 루트가 있고, 뭐 석박사 통합인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, 저희 실용무용의 경우는 이제 정석적인 루트는 아니죠. 저희 석사 과정에서는 이제 일반 대학원이 아니라 그 특수대학원에 들어가요. 그러니까 야간 대학원인 거죠. 그리고 그 특수대학원에서 석사를 따고 이제 그 석사 자격을 가지고 이제 일반 대학원에서 박사를 따는 루트인데, 근데 뭐 어차피 석사, 박사는 다 똑같은 학위라서 자격으로 크게 문제될 거는 없어 보입니다. 그 다음으로는 혹시 강사가 되려면 대학교 말고도 자격증 같은 것으로도 따서 할 수 있나요? 제 생각에는 댄스 자격증은 솔직히 좀 유명무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뭐 댄스 학원에서 강사를 찾을 때 이렇게 자격증을 보고 뽑지는 않거든요. 주로 뭐 SNS나 뭐 유튜브 영상을 보고 연락을 해서 뭐 섭외를 한다든지, 아니면 뭐 실용무용과 졸업을 하신 분들 중에서 뽑는다든지, 아니면 뭐 다른 학원에서 인기 있는 분들을 모셔간다든지 뭐 이런 거지, 댄스 자격증은 저는 그렇게 유용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혹시 댄스 학원 한 달 비용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나요? 이거는 학원마다 조금씩 다른데, 제가 경험했던 서울의 10몇 개의 학원들은 주 1회 한 달 기준으로 뭐 적게는 8만 원에서 많게는 뭐 18만 원 정도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스트릿이나 코레오 수업에 찾으시는 거면 아마 한 15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금액은 학원마다 조금씩 다른 거라서 뭐 학원 홈페이지에서 좀 찾아보시거나 아니면은 그 학원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는 영상 잘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학원 외에 춤을 배울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해요. 일단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학원 외에 춤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많죠. 뭐 유튜브 영상 같은 걸로도 독학을 할 수가 있고, 뭐 숨고나 크몽 이런 어플 통해서, 아니면은 인스타그램으로 직접 DM을 보내서 이제 개인 레슨을 받는 경우도 있을 거고,
아니면 뭐 문화센터 같은 데에서 이제 댄스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, 아니면 뭐 댄스 팀에 들어가서 거기 팀원들한테 조금씩 배우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되게 다양합니다. 근데 댄스 학원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긴 합니다. 그 다음으로는 근데 혹시 대본 써놓고 말씀하시는 걸까요? 말씀하시는 거의 모든 문장이 구조랑 호응이 완벽하고 비문이 없으세요. 문장들이 너무 유리해서 진짜 편하게 듣고 갑니다. 감사해요. 일단 감사합니다. 뭐 그 정도는 아닌데 저도 말해야 되는 게 좀 많을 때는 뭐 대본이나 원고를 쓰죠. 뭐 주로 키워드 위주로 써놓고 계속 머릿속에서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강의나 뭐 이런 강연처럼 좀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할 때는 좀 더 세심하게 쓰는 편이긴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어보자면 몸치는 몇 달 배워야 춤을 출 수 있나요?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,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기본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3, 4개월 정도만 열심히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잡히는데, 뭐 안무 습득력이나 뭐 유연성 이런 심화적인 것들은 개인차가 되게 심해서, 그래도 제 생각에는 개인 연습이 병행이 된다는 가정하에 한 반년 정도 집중을 하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이렇게 간단하게 Q&A를 한번 해봤는데, 요즘 춤에 대한 그런 수요가 되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. 뭐 스우파 이어서 뭐 쇼다운, 뭐 후스 더 보스 뭐 이런 프로그램도 나왔고, 이제 스맨파까지 다시 한다고 하는데, 제가 일이 너무 많아서 스맨파 리뷰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. 근데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뭐 저작권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스우파 때처럼 그런 영상 폼으로는 못할 것 같고, 아마 좀 더 간소화된 형식으로 리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네, 아무튼 오늘 이런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,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댓글 달아주시면은 나중에 또 Q&A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봬요.